오늘은 마라홀딩스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달 전에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때 주가가 11달러였습니다. 2026년 4월 3일 기준 주가가 8달러 후반이니까 최근 4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4분기 매출은 2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2억 5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4분기 EPS 역시 마이너스 4.5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마이너스 0.5달러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아쉬운 실적과 별개로 마라홀딩스는 스타우드 디지털 벤처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마라는 전력 공급이 준비된 데이터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스타우드는 자금 조달 및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을 도맡을 예정입니다. 초기 개발 단계의 1기가와트 이상의 IT 용량을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로드맵에 따라 2.5기가와트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라는 이 합작 프로젝트에 최대 5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마라홀딩스는 순수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채굴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컴퓨팅 용량이 개발되고 배포되는 동안 비트코인 채굴은 전력을 수익화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4분기 동안 마라는 2011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2025년 말 기준 총 53,82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 해시레이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해 66.4 exahash/s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는 컴퓨팅 가용성보다 에너지 병목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라홀딩스는 전 세계의 18개의 데이터 센터와 1.2기가와트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이미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 센터 구축 기간을 수년이 아닌 수개월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타우드가 하이퍼스케일러 전용 인프라를 담당한다면 지난 분기에 인수한 엑세이오는 기업 및 국가 단위 AI 인프라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2025년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9.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채굴된 비트코인 평균 가격이 2024년 6만 6천 달러에서 2025년 10만 달러로 53%나 급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생산량은 2024년 9,430개에서 2025년 8,799개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 마이너스 1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전력 구입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전년 대비 80%나 급증해 각각 1.8억 달러와 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평가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공정 가치가 3억 달러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기 순이익과 희석 EPS 역시 적자로 돌아섰고 각각 마이너스 13.1억 달러와 마이너스 3.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해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72.9억 달러이고 유동자산이 6.6억 달러입니다. 총 자산의 60% 이상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는 38.1억 달러이고 유동부채는 5.2억 달러입니다. 한도대출이 3.5억 달러, 그리고 전환사채가 32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총 자본은 전년 대비 16% 감소해 34.8억 달러입니다. 유동비율은 2024년 500%에 육박했지만 2025년 127%로 급락했고 부채 비율은 2024년 64%로 안정적이었지만 2025년 110%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연간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영업활동에서는 8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6.7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는데 그중 유형자산 취득에 4.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또 4,267개의 비트코인을 개당 11만 달러에 구매하기 위해 4.7억 달러를 지출했고 114메가와트 전력을 보유한 풍력발전소를 구매하기 위해 3,6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6.3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유상증자로 5.7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1년 동안 1.6억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6억 달러입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주요 문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우드와의 파트너십 중 비트코인 채굴과 HPC 사이의 로드 밸런싱에 대해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TAE 배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밀리초 단위로 전환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을 토대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로드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AI 추론 로드의 경우 밤 시간대나 주말에는 추론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사용 전력이 발생할 때마다 좋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우드와의 파트너십이 실제 계약 체결까지의 타임라인을 대폭 줄여줄 수 있을까요? 스타우드는 4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중 3곳의 데이터 센터 부지를 직접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과의 좋은 관계는 저희 같은 시장 신규 진입자가 겪어야 할 탐색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저희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이미 한 부지에서 컨테이너 방식으로 AI 추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젠슨 황은 AI의 수익이 추론에서 나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통적인 대형 건물 방식이 아닌 모듈식 접근 방식을 원할 경우 특히 추론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저희는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우드와 함께 첫 번째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부 지역의 마라가 확보한 포트폴리오 중 특별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임차인들은 이미 전력이 공급되고 있고 건설이 쉽고 빠르며 인터넷 접속과 용수 확보가 가능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보유한 다수 부지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미 전력이 들어와 있는 기존 부지들을 먼저 수익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을 추가로 짓거나 변전소 인프라 보강 등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건설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스타우드와의 프로젝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쟁사들처럼 200에서 400메가와트급 대형 사이트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좀 더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조인트 벤처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희는 40에서 50메가와트 규모의 작은 사이트를 목표로 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메가와트 이상 용량으로 가동 중인 텍사스 부지를 하이퍼스케일러용 부지로 직접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익성 수치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타우드 프로젝트가 언제 착공하고 언제쯤 고객들을 위해 실제 가동이 가능할까요? 임차인마다 부지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삽을 뜨지 않습니다. 일부 경쟁사들처럼 전력시설만 갖춘 빈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투기성 건축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차인들과 진전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일부 부지에서는 이미 인허가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빠르다로 느낄 만한 시기에 임대 계약 관련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라가 엑세이온을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엑세이온은 세계 최대 규모 원전을 운영하는 프랑스 EDF의 자회사입니다. 그들은 EDF를 대신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술 스택과 서비스를 구축했고 데이터 보안이 최우선인 프라이빗 소버린 클라우드 운영에 특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엑세이온 지분 64%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 기업 고객들에게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둘째, 미국 클라우드 법을 피하고 싶어하는 유럽 기업에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핵심 기업 데이터는 공용 클라우드가 아닌 방화벽 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존재합니다.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기존의 검색 광고 추천 엔진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 최적화나 사기 탐지 같은 버티컬 AI 솔루션을 자사 방화벽 안에서 돌리길 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엑세이온의 보안이 유지되는 AI 인프라 기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와는 차별화될 것입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10명의 애널리스트 중 5명이 매수 의견, 4명이 중립 의견, 그리고 1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개월 뒤 평균 목표 주가는 13.7달러이고 현재 주가보다 60% 높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2개 기관이 목표 주가를 크게 내렸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미스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5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위기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경영진들은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마라홀딩스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렌이나 헛8 같은 다른 채굴 기업들이 AI 인프라 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때도 꿋꿋하게 본업을 지키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타우드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보유한 전력과 부지를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APLD는 2023년부터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임대 사업을, 그리고 아이렌은 2024년부터 GPU 클라우드 임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두 회사 모두 수십억 달러 계약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마라홀딩스는 비록 이 레이스에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18개의 데이터 센터와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AI 추론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스타우드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한 점은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홀딩스는 지난 3분기에 프랑스 엑세이온을 인수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15,000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해 11억 달러 현금을 확보했고 그 돈으로 10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상환했습니다. 2025년 말 부채 비율이 110%까지 올라왔는데 그저 보유하기만 하던 비트코인을 일부 판매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직 3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시가로 2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마라홀딩스가 언제 고객과 실제 계약을 체결할지, 그 계약 규모는 얼마일지, 또 데이터 센터의 실제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될지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APLD는 코어위브의 400MW 전력을 15년 동안 최대 110억 달러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고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캐펙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횡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라홀딩스가 실제로 고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사위는 던져졌고 마라홀딩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임대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마라홀딩스의 2025년 4분기 실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